안녕하십니까? 파이아에서 기술 총괄을 맡고 있는 우주석 상무입니다. 파이아이 2021 유저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올 한 해 또 여름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오는 오늘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다음 행사에는 그 대면에서 오프라인으로 만나 뵙고 뭐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유저 컨퍼런스 역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다시 다음번에는 유저 컨퍼런스가 됐던 다른 세미나가 됐던 만나 뵙고 오프라인 현장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21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 3분기의 오늘인데요. 2021년 역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보안의 위협의 대응들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 글로벌하게 우리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하게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보안을 담당하신 여러분 모두 다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미나는 유저 컨퍼런스 매년 파이아에서 준비하고 파이아의 새로운 기술과 저희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한 사용하고 계신 기술들이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를 또 말씀드렸던 세미나이기도 한데요. 오늘 유저 컨퍼런스 역시 저희 파이아이가 어떻게 앞으로 기술적인 자리매김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이슈를 파악하고 있고 어떠한 일들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집중 조명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미나는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제 세션을 포함해서 4개의 세션으로 행사가 진행됩니다. 4개의 세션 2시간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걸 충분히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잘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미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채팅창을 통해 이렇게 뭐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셔도 괜찮고 또 하나는 이제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미팅을 요청하셔가지고 추가적인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아이 2021년 보안 운영 이슈 및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아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위협들을 느끼셨을 거고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그 피로도를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드렸던 내용들 외에도 사실 미디어나 이런 걸 확인해 보면 굉장히 많은 위험 리포트들이 나왔죠. 제가 이 내용들을 설명을 다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보안 벤더들, 그 다음에 또 보안 기관들,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예측 리포트도 내놓고 분기별 보안 위협 현황도 내놓고 그 다음에 주요 사건, 사고 설명도 내놓고 그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위협이 컸던 게 올 초에 있었던 저희 파이아이 중심으로 했던 서플라이 체인 공격, 솔라윈즈 공격이 위협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응하기 힘든데 여러 가지 클라우드를 비롯한 모든 서비스의 위협들이 한꺼번에 서플라이 체인 공격으로 이루어졌던 아주 좀 어마무시했던 내용이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위협 이후에 공격자들이 많은 유사 위협 공격들을 많이 진행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지금 3분기까지 오는 동안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위협의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좀 올해를 마감하는 것도 아니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 랜섬웨어 공격들이 굉장히 변모했죠. 많이 느끼실 겁니다. 아마도 지금 오늘 참석했던 모든 분들 중에서 랜섬웨어가 단순하게 어떤 파일을 암호한다라는 걸로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랜섬웨어는 파일을 암호하기 이전에 기업에 침투하고 기업의 모든 정보를 밖으로 유출하는 그런 아주 APT적인 공격의 성향을 아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 확실히 이득을 보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서비스 형태의 공격을 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서플라이 체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솔라인즈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국내에도 이전에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가능한 공격이기 때문에 산업군을 아우르고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관리 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non IT 어떤 그 조직에 있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다 엮을 수 있는 게 서플라이 체인 공격인데요.
최근에 뭐 VPN이라든지 뭐 가이세아 같은 공격들까지도 포함해서 서플라이 체인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다크웹에 대한 어떤 정보 퍼블리싱, 쉐이밍 사이트라고 하는 부분들도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는 공격 중에 하나고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대응책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후에서 국가 기반의 정치적인 아니면 본인의 어떤 국가의 어떤 목적을 위한 공격 행위들은 아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간과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현재 위협은 이전보다 굉장히 위협이 증가했고 대응이 어려워졌다라는 게 하나의 주제 중에 하나고요. 기술적으로 뭔가 기술이 알아서 방화벽에 알아서 차단하는 것처럼 차단하는 기술, 그런 기술들만으로는 부족하다. 뭔가 다른 무엇인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요구되는 게 하나의 사실이고요. 이런 데서 사람의 경험과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소위 저희가 인사이트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상황에 위협의 어떤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공격자가 기업의 이러한 현상, 지금 코로나 재택근무 시대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파악하고 그 틈을 공격하고 있다는 게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위협의 현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021년 Q2 지난 2분기의 위협 리포트, 한국의 위협 리포트의 통계 그래프를 제가 몇 개를 발췌했습니다. 리포트는 저희 그 YI 위협 인텔리전스 데이터 보고서에서 내용에서 반영을 발췌한 건데요. 첫 번째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좌측 상단에는 드레스 스코어라고 해서 위협 스코어가 나와 있는데 6.3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10점 만점에 6.3점이면 어떤 수준이냐면 7점 이상이면 굉장히 높은 위험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6.3점이면 거의 7점에 가깝죠.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 내의 위협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한번 시사해 줄 수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 트렛 액터, 그 다음에 머레어 패밀리에 대한 통계입니다. 2분기 한 분기 동안 어떤 공격 그룹들이 많이 한국을 대상으로 공격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공격 도구들을 가지고 공격을 했는지에 대한 통계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담아놨는데 대부분 파이낸셜 게인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사스 형태 또는 특정 집단의 공격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6.3점의 위협 스코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어떤 그 공격자들의 그 금전적인 목적,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이 한국 내에 굉장히 집중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머레어 패밀리에 보면 북한이나 뭐 이란이나 러시아나 중국의 공격 도구들도 많이 유입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다시 해석을 같이 엮어서 해석해 보면 많은 금전적 목적을 가지고 공격하는 공격 그룹들이 사용하는 툴은 이제 그 경계가 모호해졌다. 잘 사용되고 유효한 공격 도구는 중국 것이든 러시아 것이든 누구의 것이든 다 사용할 수 있고 본인들의 목적하에 이것들을 잘 사용하고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선 두 가지 내용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공격 그 위협이 굉장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워졌고요. 서플라이 체인처럼 대응하기 어려워진 게 맞고 그다음 또 하나는 한국 내 위협 역시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많이 변모하고 있고 빈도수가 되게 잦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현실인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SOC 팀이라 SOC라고 적어놨지만 보안 운영을 하는 우리 모두의 조직을 통틀어서 그냥 통칭해서 SOC 오퍼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써놨는데 사실 보안 운영 대응을 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위협과 지나던 위협이 막 들어오면 어떤 위협이 들어오면 그거를 가능한 한 많이 가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을 통제를 합니다. 통제라는 거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죠. 원천 통제를 하는 거죠. 통제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그 다음에 내부에서 수집된 다른 장비의 모든 이벤트나 로그를 취합하고 그걸 새롭게 분석해서 운영 플랫폼에 잘 적용을 시켜서 에러의 레벨 1, 레벨 2, 레벨 3 분석가들이 그거를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한 어떤 플랫폼 구축을 하고요. 그 분석 결과를 통해서 새로운 리스크를 정의하고 새로운 통제 방안을 개선하고 하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 목적이죠. 목적은 하나입니다. 새로운 위협, 진화된 위협들을 대응을 잘하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로 사람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건 새로운 위협에 대한 예측도 하고 인지도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검토하고 도입하기 위한 논의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수집된 정보가 잘 수집됐는지를 검토하고 또 이것도 역시 리뷰하고 새로운 것들을 필요한 건 없는지 정제는 잘 되고 있는지를 또 분석하는 시간. 또 L1, L2, L3 엔지니어들이 분석가들이 적절한 시간 분배를 하고 있는지도 잘 판단해 봐야 되고요. 뭐 기술적으로 부족한 거 없는지, 가시성이 확보됐는지 많은 검토와 개선 노력이 진짜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저희 보안하는 운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시간과의 싸움에 놓여 있습니다. 시간이 모자르고요. 그렇게 뭔가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결정하기까지 많은 결정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닥치는 위협, 닥치는 이벤트 분석, 급하게 뭐 발견된 위협에 대한 처리, 이거에 너무 급급해서 큰 사이클을 결정하거나 큰 어떤 내용들을 전문성 있게,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IT 보안뿐만 아니라 모든 요소에서는 사실 사람과 기술과 프로세스, 어떤 절차가 적절한 조합을 이루어야 완벽한 방향으로 잘 흘러가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조금 특별하죠. 한국은 그 세 개의 요소 중에서 기술 쪽에 많이 집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글로벌 벤더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그 어떤 어떤 그 비즈니스를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한국만큼 기술에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투자라든지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한국은 그것에 비해서 조금은 제품, 새로운 기술, 아주 잘 막아주는 어떤 그런 기술들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결국 말하면 사람에 대한 투자보다는 기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걸로 표현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적절하게 좋은 사람들, 좋은 인력의 사람들을 구하거나 리크루팅 하는 데 굉장히 힘들고 또 유지를 시키는 것도 힘들고 또 전문성을 계속 쌓게 해주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안 인력이 없고 보안 인력의 이동이 많고 그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에 따라서 업무 결과의 편차가 굉장히 큰 것. 아마 제가 언급드리지 않아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계실 거고요. 또 이제 뭐 글로벌 리포트의 통계라든지 서베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의 통계라든지 서베이라든지 항상 나오는 건 뭐 영어식 표현으로는 시니어 전문가죠. 시니어 오퍼레이터의 부재, 시니어 전문가의 부재 이런 것들이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또 아까 여기 기사에서 보셨는 것처럼 2021년까지 보안 인력이 최대 350만 명 부족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이 절대 부족하다. 이런 이슈는 지금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되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걸 요구하느냐? 소위 XDR이라는 기술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XDR은 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e의 약자입니다. 확장된 탐지와 대응 기술이라는 거죠. 가트너와 포레스트가 대표적으로 이것을 이제 시장을 정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나왔던 키워드를 발췌해 보면 사스 베이스여야 되고 클라우드 시큐리티를 포함해야 되고 뭐 플랫폼화되어 있어야 되고 EDR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있고 모든 컴포넌트를 포함해야 되고 가시성을 확보해야 되고 자동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스판스이기 때문에 뭐 인시던트 리스판스 침해 사고 대응이 가능한 그런 어떤 기능들을 모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걸 XDR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XDR은 지금 정의 단계에 있어요. 누가 XDR을 완성했다거나 XDR은 이거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각자 XDR이 무엇인지 다 새롭게 정의하면서 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주목할 만한 상황은 정리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왜 만들어졌는가?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되는 건 XDR이 시장에서 왜 이슈가 되는가? 첫 번째는 프리벤션이라고 하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에 동의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부족한 그 프리벤션을 디텍션 앤 리스판스, 뭔가 탐지하고 대응하는 어떤 리스판스의 역할이 기술적으로 필요하다. 이거를 동의하는 게 하나 있고요. 디텍션 앤 리스판스는 엔드포인트에 많이 국한된 내용이었는데 이거를 네트워크,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일반 IT 인프라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인 대상으로 넓히기 위한 그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배경 중에 하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을 사람이 정말 잘 많이 포진되어 있고 전문성 있게 잘 업무를 한다면 가능한 일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게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XDR이 가져야 되는 어떤 내용들은 데이터 통합이 당연히 가능해야 되고요. 단순한 데이터 통합이 아니라 인사정보, 그 다음에 자산의 세부 정보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개선시켜줘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반복적인 거를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그 판단, 소위 AI나 머신러닝 기능을 통해서 뭔가 적절한 판단을 해서 그 판단이 바로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져야 된다. 그만큼 아주 심도 있고 정확하게 분석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는 기능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아있는 운영 인력들이 더 전문성을 갖춘 시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더 전문적인 일들을 판단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XDR을 통해서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시장의 요구사항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아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파이아이도 XDR 플랫폼을 이제 런칭을 했고요. 파이아이 XDR은 보시는 것처럼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파이아이 테크놀로지를 총집약해서 XDR 기술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디언트라고 하는 전문성이 가득한 전문성으로 아주 똘똘 뭉친 맨디언트 어드밴테이지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기술만으로도 부족한 또 기술로 모두가 커버가 안 되는 부분도 전문적이고 경험적인 부분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함께 제공함으로써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어떤 필요한 사항들이든지 제반 모든 내용들을 커버하기 위한 어떤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모든 오늘 준비한 세션들은 그래서 파이아이 XDR과 맨디안트 플랫폼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함께 설명드리는 세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이아이가 말하는 XDR, 그다음에 파이아이 XDR을 구성하기 위한 EDR, 맨디안트의 전문 지식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 파이아이 분석 SE 팀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기술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말하는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를 잘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세미나와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마도 많이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파이아이 세미나는 한 번도 경품에 소홀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역시도 많은 경품을 준비했고요. 또 좋은 질문을 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좋은 캠핑 테이블도 마련했기 때문에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 마지막 Q&A 시간을 통해서 질문 몇 개를 또 제가 설명을 또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2시간의 시간 동안 잘 집중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새롭게 듣는 이야기, 파이아이가 처음 하는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관심 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다른 나머지 세 개의 세션에 많은 집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